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오늘 방송은 부산일보배에 출전하는 마필들을 분석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에서 3주 연속 대상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나 스테이크스 그리고 지난주에는 KRA 컴마일 그리고 이번에는 부산일보배 이렇게 계속해서 대상 경주가 펼쳐지고 있는데 현재 부산이 좀 주로 여건이 비정상적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척을 타는 마필들이 너무나 좀 뭐, 불리함을 겪고 있어요. 당장 지난주만 보더라도 강력한 인기말로 팔렸던 위너스타가 내측 펜스를 타고 달리면서 결국 아무것도 못 해보고 끝나버렸는데, 일단 이 펜스를 타고 달리는 마필들이 너무나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로 변수로 인해 갖고 입상의 당락이 좀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부산일보배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서울 부산 최강마들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로 변수도 뭐 약간은 작용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마필의 능력이 결정적으로 좀 작용을 입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출전하는 마필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부산일보배에는 총 12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5두 그리고 부산에서 5두 이렇게 총 12가 출전 등록을 하고 있는데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지금 이 순서는 레이팅이 높은 순서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거는 서울말이고 검은색으로 표시가 된 것은 부산말입니다. 일단 제일 레이팅이 높은 마필은 이 블루치퍼입니다. 나이가 많죠. 이제 7살입니다. 좀 속절없이 나이만 먹었어요. 좀 아까운 마필이긴 한데 그동안 뭐 전적을 보면은 전적은 뭐 탁월하죠. 티즈나우 자마이고 혈통적으로도 기대치가 상당히 컸던 마필이고 18전에 10전 10승하고 그리고 2착 2번, 3착 2번, 4착 1번, 5착 1번, 5착 내로 벗어난 적이 딱 2번밖에 없죠. 한때 부산 최강마였습니다. 지금은 좀 7살이고 꺾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경주력이 좀 하락세가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죄송합니다. 부산 최강마였고 일단 2019년도가 전성기였죠. 이때 오너스 오너스컵 우승을 하면서 그리고 코리아 스프린트 우승을 하면서 서울 부산 최강마의 위용을 과시를 했고 그 다음 이제 미국 원정을 갑니다. 미국 원정을 가서 브리더스컵 마일에서 미국에서 쟁쟁한 마필들 과 겨루면서 3착을 합니다. 물론 이때 이제 최고 인기 있었던 마필은 오마하 비치였는데 스펀트런이 깜짝 우승을 하고 오마하 비치가 2착을 하고 그 다음 이 블루치퍼가 3착을 했는데 오마하 비치는 뭐 지금도 잘 나가는 시수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원래 교배료가 한 3만 불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던 마필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두바이 원정을 갑니다. 마사에서 이제 두바이 원정을 갈 마필을 꼽았고 그때 이제 이 블루치퍼도 두바이 원정을 떠납니다. 근데 이때 저게 터집니다. 코로나가 터져요. 그래서 두바이 월드컵이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되는 와중에서 얘는 그때 이제 두바이 원정 갔는데 그때 거기에서 폐렴이 걸려요. 그러니까 경주는 취소가 됐고 말은 폐렴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근데 경주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귀국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두바이에서 병원에서 그 아주 오랜 시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제 미아가 돼버린 거죠. 여기에서 가장 전성기 때 그럼을 보여줘야 될 마필이 그냥 속절없이 시간만 죽어버렸습니다. 마주 입장에서는 정말 아깝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어쨌든 그렇게 폐렴으로 인해 갖고 겨우겨우 이제 국내에 들어왔는데, 국내에 들어와서는 거의 뭐 바닥을 쳤죠. 기복을 보이다가 최근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직전 경제 이제 이 작년부터 좀 살아나면서 이때 SBS 스포츠 스프린트에서는 좀 부진한 성적을 거뒀지만은 오너스컵에서는 이제 4착을 하면서, 물론 이때 이제 매니히어로, 티즈플랫 이런 마필들이 우승을 하긴 했지만 4착을 하면서 살아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도 뭐 가끔가다 성적을 보이고 있긴 한데, 근데 뭐 이 마필은 이제 기세가 좀 꺾였죠. 능력이 좀 하락세로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1200보다는 역시 이마필이 그 마일 경주에서 우승을 했듯이 1200보다는 1600 마일 거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거리인 1200에서 좀 힘든 싸움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복병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외곽에서 취입할 수 있는 마필들, 그러니까 이 블루치퍼도 물론 일단 기본적으로 앞선에서 모래 맞으면은 모래 반응이 굉장히 좀 안 좋았고, 그래서 두바이에서 국내 들어왔을 때도 고생을 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좀 속된 말로 이골이 났죠, 모든 경주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복병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입상권과는 좀 거리가 먼 마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이 나운더 파이터입니다. 뭐 서울 최강이죠. 단거리 최강. 그리고 장거리에서도 이제 뭐 행복왕자라든가 이런 마필들과 좀 뛰는 마필들이 있긴 하지만, 뭐 거리 적성이 자유롭죠. 1200부터 1800까지 뭐 모든 거리 적성을 소화할 수 있는 마필이고, 바이언 자마인데, 바이언이 국내 굉장히 친화적이죠. 지금 이제 국내에서 들어와서 시스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 캄스트롱이 거의 뭐 레전드 넘버원을 11마 신차 이길 정도로 바이언 자마들은 참 이 스피드에 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딱히 이게 단거리형 시스말은 아닙니다.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중거리까지 다 되는데, 장점이 이제 스피드가 뛰어나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이 라운드 파이터는 데뷔전 이후로 10전 10승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데뷔전부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지고 연승을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스터 파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승 기록을 뭐 깰지 안 깰지, 그건 결국은 부중에 달려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현재 이게 이마필이, 우리나라 명마들이 사라지는 과정이 고부중으로 인해서 사라지는데, 이마필도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뭐 일반 경주에 나가면 59를 달고 60을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 같으면 안 나갈 것 같아요. 대상 경주 위주로 출전을 할 것 같고, 일반 경주는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승 기록을 깰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마필이기도 하고, 57회 부중까지도 경험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었어요. 나중에 이제 뭐 59, 60 이런 부중에서는 검증이 필요한데, 뭐 그런 부정을 달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경마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꾸준하게 대상 경주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대상 경주 위주로 출전을 할 겁니다. 2021년 서울 마주협회장배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모르피스를 이기면서 첫 대상 경주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승세가 기대되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순발력과 뭐 스피드 모두 다 좋은 마필이고, 그래서 라운드 파이터 이제 4세인데 아직까지 어리죠. 이제 4세가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이때가 이 마필의 전성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전성기만 남은 마필이죠. 그래서 라운드 파이터는 좀 강력한 우승 후보이고, 두 번째는 어마어마입니다. 이 어마어마 같은 경우는 뭐 서울 단거리 최강마이죠. 그리고 국내에서 브리즈업에서 미국 브리즈업에서 9초대 마필이 국내에 수입된 게 딱 2두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플라이 토큰이고 그 다른 하나가 바로 이 어마어마입니다. 플라이 토킨 같은 경우는 뭐 그때 20만 불이 넘는 가격대죠. 브리즈업에서 9초대를 끊어버리면은 무조건 20만 불이 넘는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는 좀 싼 가격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자가 있어서 좀 싼 가격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다리가 늘 염려스러웠죠. 그렇지만 빠른 성장을 보여주면서 국산 단거리 최강마를 우뚝 서긴 했는데 그래도 대상 경주와는 인연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마필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서울 단거리 최강마이긴 하지만 우승은 작년에 스포츠 스프린트 우승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경주들 대상 경주를 꾸준히 출전했지만은 나머지 경주들에서는 라운드 파이트한테 지면서 이착을 했고 이때는 이제 모르피스, 도끼블레이드 그리고 이때는 이스트제트 한테 지면서 계속 2착, 3착을 하고 있고 우승은 1승밖에 없는데 그래도 단거리 최강은 역시 누구나 다 어마어마로 생각을 하고 있죠. 최근 좀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마필의 능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이 부정이 올라가면서 부정이 증가를 하면서 좀 한계치에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예전에 그 좋았던 순발력도 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외곽 뺑뺑 돌고 외곽 뺑뺑 도는데 부정까지 올라가니까 힘은 더 들고 그러면서 좀 일반 경주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마필도 기본적으로 선입은 되지만은 모래를 맞고 따라가는 거랑 모래를 안 맞고 따라가는 거랑 이 경주력 차이는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맞고 따라갔을 때 선입으로 갔을 때는 자기 경주력의 한 7, 80% 정도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안 맞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옛날에는 뭐 52, 55 이런 부중을 달고는 뭐 4열을 돌고 이러고도 힘과 탄력의 우위를 보여주었는데 최근 이제 59를 달고는 그런 걸 못 보여주다 보니까 직전에도 외곽 돌 거 같으니까는 내쪽으로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모래를 맞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선행을 갔을 때 최상의 경주력이 나오는 마필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부중이 올라가면서 그런 순발력이 좀 많이 다운된 모습이고 이번에도 뭐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들이 몇 대 있기 때문에 좀 선행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포지셔닝 그러니까 선행만 옆에 붙거나 그렇게 딱 전개만 펼친다면 현재는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 가능한 마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 같은 경우는 최근 경주력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입상권 마필입니다. 이스트제트는 이제 이 국산마입니다. 물론 이 라운드 파이터도 국산마이긴 하지만 얘는 포인마이고 이스트제트는 순수 국산마이고 스트라이커 어게인 자마입니다. 스트라이커 어게인이 아무래도 좀 만숙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도 좀 성장이 좀 늦었죠. 그리고 나이가 있고 하면서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단거리에서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재작년이죠. 서울 마주협회장배에서 어마어마를 이기고 우승을 거두었고 직전 1400에서도 이제 이 마필이 그동안 1200만 뛰다 보니까는 1400에서 좀 불안하다 이래서 의심을 받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마필이 단거리인 건 맞지만은 힘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 여기서 힘이 좋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태미나가 아니라 파워입니다. 파워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늘 자기 걸음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편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그 강자들 틈에서 착순권 정도가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부산에 갔기 때문에 뭐 놀러 간 건 아니고 최선 승부를 할 테지만 그 능력의 그 벽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운이 따르지 않는 한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좀 펜스에 붙여서 달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거나 아니면 선입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펜스에 붙으면 현재 부산 주로 여건이라면 굉장히 좀 불리할 수가 밖에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외곽을 탄다면 상대적으로 선입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입상은 몰라도 삼복 정도의 가능성은 착순권은 가능한 수준의 마필입니다.
닥터 카슨입니다. 좀 비운의 마필이죠. 코로나 시국에서 부산 단거리 최강마였습니다. 그동안 뭐 코리안 더비, 코리안 KRA 마일 출전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단거리 경주 위주로 출전을 했는데 대상 경주와는 인연이 별로 없죠. 2019년도 경남도민일보배 우승한 게 단데 일반 경주 단거리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 작년 재작년 시국만 해도 그 부산에서 단거리 최강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리고 예전보다 이제 경주력 저하가 좀 빨리 찾아왔는데 그 점이 좀 안타까운데 최근 좀 꿈틀하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경주에서는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대상 경주에서는 상대가 너무 강해서 좀 힘든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돌아온 포경선은 9살이죠. 물론 이마필도 뭐 놀러는 나오진 않았겠죠. 뭐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뭐 자력으로 여기에서 입상을 거둘 전력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때 뭐 2018년도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었는데 올해 202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뭐 출전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부마가 켄타로스인데 켄타로스는 국내 그 자마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좀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켄타로스 자마들이 국내에서 성적이 좋은데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이 돌아온 포경선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래서 이 녀석이 올라오기에는 다른 마필들의 전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부산의 이제 이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 이제 영웅 루이스입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다양한 거리에 출전을 했어요. 1400도 출전하고 1600도 출전했는데 마방에서는 이제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이거는 단거리 위주로 나가야 되겠다. 아마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단거리 위주로 출전을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체격이 큽니다. 그리고 그 체격이 크다 보니까는 이 걸음 자체가 빠르진 않는데 대신에 힘과 이 파워와 그리고 큰 주폭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에서도 압도적인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강력하게 우승을 도전하는 마필은 바로 영웅 루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딕시 어게인입니다. 나이가 6살이죠. 그리고 6살이면 이제 좀 꺾여야 되는 나이인데, 최근 이 행보가 심상치 않아요. 그동안 이 마필이 선행 일변도의 경주력을 보여주었는데, 최근 추입으로 각질 변경을 하면서 예전과는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만약에 각질 변경을 했으면은 훨씬 좀 좋은 성적이 거두지 않았을까. 근데 예전에도 뭐 굳이 각질 변경을 할 필요는 없었죠. 그냥 선행 가서 쉽게 우승을 하니까는 굳이 각질 변경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상위군으로 올라오면서 벽에 부딪히니까는 뭐 어쩔 수 없이 각질 변경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최근 보여주는 추임력이 상당히 좋아요. 6살인데도 좀 한 단계 좀 성장한 모습입니다. 펀이 이 액턴파크가 그 장거리형 마필로 인식이 많이 되죠. 국내에서도 뭐 액턴 블레이드라든가 장관배라든가 아니면은 그랑프리라든가 이런 장거리 경주에서 강점을 보이는 자마들이 상당히 많이 생산이 돼서 이 장거리 혈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긴 한데, 초창기에 이 액턴파크의 자마로 수입된 외산마죠. 외산마들은 작은 암말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암말들은 상당히 좀 단거리 스프린트 성향이 강했어요. 예를 들어 갖고 뭐 서미트 파티, 블루 다이아, 이런 작은 암말들이 상당히 좀 빠른 스프린트 경량 그걸 보여줬는데, 서미트 파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58초대
1000m를 58조대로 통과했던 마필입니다. 얘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단거리에서도 강점이 있었던 외산마들이 많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딕시 어게인이 거리 적성 자체는 사실 최근 뛰는 거 보면은 오히려 단거리가 유리하고, 그리고 최근 취입으로 각질이 변경이 되면서 상당히 좀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도 적어도 착순권은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미라클 드리밍 같은 경우는 뭐 얘는 무조건 앞선을 가야 되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선행을 갔을 때 선두권 위치했을 때와 그러지 못했을 때의 경주력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설령 선행을 가더라도 외곽에 저 나운더 파이트라든가 영웅 루이스 이런 마필들의 압박을 이겨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요건 이번에는 좀 힘든 싸움이 예상이 되고, 싱싱메르 같은 경우는 뭐 2군입니다. 유일하게 2군 마필인데 뭐 아무래도 출전의 의미를 두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 원정을 가거나 아니면 부산말이 서울에 원정을 오거나 그러면 이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 지원금 때문에 좀 출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일단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역시 나운더 파이트입니다. 그 이 뒤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 뒤를 따르는 마필들 이제 뭐 서울에는 어마어마이고 부산은 영웅 루이스입니다. 이 두 마필이 이제 나머지 입상권 한 자리를 놓고 겨룰 것 같고, 3착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이제 저기 서울의 딕시 어게인, 이 마필이 그래도 3착 정도는 최근 그 걸음의 상승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3착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 나운더 파이터는 우승 1순위고 그 다음 2차권을 이 영웅 루이스와 어마어마가 싸움을 할 것 같고, 복병이라면 딕시 어게인 이 마필을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산일보의 대선 경주 출전마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 9시에 제가 또 실시간 해설 방송을 합니다. 제 유튜브 오셔서 실시간 해설 방송 오셔서 평소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